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 글쎄 시청자분들도 그러실까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관심이 큰 것 같아 그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이면입니다. 여당은요. 주호영 직무정지라고 판결을 내린 판사가 누구냐? 황정수 판사인데요. 오른쪽 사진입니다. 원성이 자자하답니다. 6일 지방선거 때도 악연이 있는 그런 판사랍니다. 황정선 판사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입니다. 수석 부장판사 황정수 판사입니다. 앞서 사진 인물입니다. 집권 여당의 지도체제를 뒤흔드는 결정을 내리면서 여권에서는 재판부에 대한 원성이 쏟아졌다. 특히 황 수석 부장이 6일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을 곤란하게 만드는 결정들을 내렸다는 점도 다시 부각됐다. 볼게요. 이쪽 갑니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5월에 국민의힘 강화군수 공천을 받은 유천수 후보자와 관련해 유 후보 공천은 정당의 내부 자치 규정을 중대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공천이 무효화되면서 유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국민의힘은 강화군수 후보를 내지 않았다. 또 황수석 부의장은 6일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과 관련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막아달라는 무소속 강용석 후보의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름 악연이면 악연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랬더니 원성이 자자하고요. 그 원성을 나아가 성향까지 따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당에서는 진보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법원에서는 사실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판장의 성향도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재판장의 성향 때문에 우려하는 이야기들이 사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특정 연구 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상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은 저는 그걸 믿지 않고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절차적 어떤 하자 부분이 아니라 어떤 내부적 유권 해석에 대한 의사 결정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은 정당 정치의 자유와 자율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어떤 우리법 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다. 난 이렇게 봅니다. 신경민 의원님, 주호영 비대위원장 얘기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가 많이 나왔죠. 아하. 이 51부 황 부장 판사를 놓고 성향이 뭐 너무 진보적이라느니 또 출신 지역이 어디라느냐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금방 케이스로 내놓은 몇 개의 케이스도 있지만은 이건 사실은 부득이한 겁니다. 남부지방법원이 여의도를 관할하고 있고요. 그렇죠. 여의도에는 정당의 대부분이 다 여기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언론사도 많고요. 그렇죠. 네. 은행과 증권회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청 사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조 사건도 많죠. 그러다 또 노조도 화이트 칼라 노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남부지방법원으로 가고요. 남부지방법원으로 가면 신청사건 재판부가 뭐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황 부장 판사가 많이 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황 부장 판사가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이 깊은 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당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당은 헌법에 기초하고 있고요. 설립은 자유지만 나머지 문제 거기서는 무한정인 자유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정당이 개인의 자유나 그리고 위법한
여러 가지 결정을 했을 때는 반드시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서 규율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어저께 결정문은 그 기조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아하. 지금 몇 분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 몇 분들은 사법 소극주의, 그러니까 사법부는 정당의 사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사법 소극주의의 기조 위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지 사법 적극주의도 물론 있고요. 네. 다수는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법 적극주의가 물론 있고 사법 소극주의도 헌법과 정당법 그리고 법의 규율에서 정당이 초연해서 아무거나 할 수 있고 개인의 권리고 뭐고 다 침해해도 좋다는 논리를 가진 판사는 대한민국에는 적어도 한 사람도 저는 없다고 합니다. 네. 제가 법조 기자로서 오래 활동을 했고 법사위도 국회에 들어와서 법사위도 거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이 법원 사무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진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이죠. 어저께 결정은 만약에 바로 각 하나 기각을 해버리지 않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의힘한테 불리하겠다라는 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각하할 것 같으면 바로 각하하면 돼버리고 아하. 기각도 사법 소극주의에 입각해서 결정문 쓰기가 굉장히 쉬워요. 금방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열흘이 걸렸잖아요. 이 10일 날 냈기 때문에 보름 가까이 지금 걸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화가 우리한테 유리할 거야라고 하는 그 해석들은 제가 말씀드린 위시풀 띵킹도 있지만은 법률적 지식에서 좁게 본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 같은 만주 변호사보다도 못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법조 출신들의 해석이고요. 네. 어저께 결정문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아하. 지극히 헌법적이고 법률적이고 이것을요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네. 이상한 해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선일보 3면 보겠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해볼게요. 여당 이의 신청을 하겠답니다. 다음 달 14일 날 신문이 있고요. 본안소송까지 가게 되면 1년이 걸릴 거랍니다. 1년이면 뭐 그냥 시체말로 날 새는 거죠. 내년 1년이면 내년 전당대회 오잖아요. 여당이 이의 신청 기각되는 항고하겠답니다. 이의 신청까지 했는데 그것도 기각하면 항고하겠답니다. 법조계에서는 상급심에서 결론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역시 법조인 출신인 우리 정미경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까? 전망하고 싶지 않은데요. 아하. 사실 오늘 방송이 너무 힘들어요. 힘드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그러니까 정치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게 법적으로 이제 끌고 가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제가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사실 이거 막아보려고 홀로 엄청나게 사실 내부적으로 제가 움직였는데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역부족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저의 정치적인 나침판은요 국민들입니다. 아하. 무슨 얘기냐면 정치를 하면서 느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두려워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하세요. 이거 다 그냥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게 너무 저는 무섭고 두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탄핵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대통령이 성공해야 결국 국민과 당과 그다음에 나라 전체가 국민들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걸 제가 네. 깨달았거든요. 고통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뭐냐면 이준석 대표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어른답게 대장답게 결정하는 게 뭐냐면 가처분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 보셨잖아요. 이런 모든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이 네. 상황. 이게 너무 저는 예측이 됐기 때문에 제발 사퇴해달라. 가처분 신청 절대 안 된다. 그걸 말리고 말렸지만 지금 안 됐던 거예요. 네. 근데 보세요. 지금 다시 또 당에게 돌아왔어요. 이제 또 당의 차례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어른답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안 하면 이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안 하면 또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아하. 그 어른답게가 뭐냐면 이의 신청해도요 결론 안 바뀝니다. 항고해도 결론 안 바뀝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뭐냐면 그거를 왜 법적으로 이의 신청하고 항고하고 왜 그러냐는 거죠. 국민들을 바라봐야지 판사를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어른답게
이의 신청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하. 저런 사법적인 절차 밟으면 안 됩니다. 법원이 말해줬으면 그것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네. 집권 여당으로서 수용해야 됩니다. 아하. 수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주문, 판결 주문의 전반적인 취지는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 네. 그게 우리 지금이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아 그래도 여당답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아하. 이런 가운데 이번 가처분 소송의 채권자인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이면입니다. 이준석, 이 사태 만든 분들 책임 있는 말씀 기다릴 것이다. 임기까지 사퇴하지 않고 전면전 의지를 불태우는 거 아니냐. SNS에는 당원 가입하기 좋은 금요일, 영화 대사를 약간 패러디한 느낌이에요. 보수 정당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 힘을 얻은 거예요. 지금 어제 법원의 결정에. 유용화 교수님, 앞서도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의 마음에는 이 말에 있는 행간의 의미는 이 사태 만든 분들 복수예요. 분들 책임 있는 말씀 기다릴 것. 혹시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됩니까? 포함되겠죠.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절대자 얘기하고 신군부까지 얘기하고 하여튼 쌍스러운 얘기까지 했었고 실제로 방송에 나와서 이제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정미경 의원님도 이제 충심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이 국정 운영의 중요한 주축과 파트너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당 정치고 정당 정치라는 것은 바로 국회로 연결되는 것이고 대의제 민주주의로 연결되는 거란 말이죠. 대통령 혼자서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국정 운영의 하나의 중요한 축 파트너로 인정해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성과 자치성을 보장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윤핵관이란 얘기, 또 이준석 대표도 당원에 의해서 뽑힌 대표를 몰아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문자 메시지 그걸 해갖고 이제 사실 대통령도 직간접으로 관여돼 있다는 것이 드러났단 말이죠. 정황상.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사례는 저는 없었다고 봐요. 여태까지에 전두환 때나 박정희 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 사회가 읽어놓은 것란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그 동안에 읽어놓은 토양이고 자양분이고 또 정치가 아무리 후진적이라 할지라도 정치권에서도 만들어낸 토양이란 말이에요. 기본이란 말이죠. 아니 고위 당정처 회의하는 것은 저는 어느 역대 정권에서 이렇게까지 안 하는 정권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고위 당정처 회의를 열어서 비서실장, 국무총리, 당 대표, 정책이 다 모여서 말이죠. 현안대에서 논의하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 중요한 결정이 됐어요. 그 정부에. 한 번이고 두 번 했나요? 세 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언론에 보도도 안 되니까. 당대표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스템 있게 돌아가야 국정 운영이 잡히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자꾸만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관할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하면은 네. 우리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치적 토양과 기본들이 허물어지고 비상식이 되는 것이고 몰상식이 되는 네. 것이고 국민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에서 볼까요?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홀로 싸운 이준석. 제목 그럴싸하게 달았어요. 왜냐하면 실제 상황 그랬잖아요. 홀로 싸운 이준석. 판정승이다. 당원 가입 동료 여론전이다. 그런데 예정됐던 방송 출연 어제 돌연 취소했어요. 성상납 의혹 수사가 재기 변수가 됐는데 왜 갑자기 잠행 모드로 들어갔을까요? 그 배경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인터뷰 발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또 기회 되면 결과 나오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가처분 결과 나오면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용되면서 잠적할 겁니다. 가처분이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되면 잠적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잠적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요. 예. 어차피 저는 6개월 동안에 또 직무 정지 기간이라고 할 테니까 그러면 저는 제 원래 하던 일, 당원들 만나고 이렇게 책 쓰고 하는 일을 계속 할 것이고 예.
당에서는 대신 만약 인용이 나오면은 책임 소재를 가려야겠죠. 예, 누가 이런 무리한 일을 벌였느냐에 대해 네네. 가지고 저는 그 일엔 끼지 않으려고요. 예, 자기들끼리 알아가지고 책임 누군가를 소재를 가릴까요? 안 가리고는 안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자기들끼리 누군가를 매달고 이렇게 하겠죠. 예. 문인철 평론가님, 네. 언론 신문들 표현은 조금은 다릅니다만 뭐 판정승도 있고 완승이라는 표현을 쓴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측 얘기는 나는 거기에 발을 안 담가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미 책임론 나오면서 거기 와해될 거다, 내분 날 거다 지금 이렇게 전망하고 있네요.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충분히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해왔고 또 재판에서 이겼으니까 법원 판결에서 이겼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 말씀 진행하기 전에 아까 정미경 의원께서 그 국민이 무섭다. 네. 그건 정말 동의합니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 건 압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청 부분에 있어서 그 국민의힘이 어른답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 정미경 의원께서는 집권당답게 여당답게 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른답게라고 했는데 지금 뭐 국민의힘이 어른다운 모습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대신 좀 정정을 해주는데 정미경 의원께서도 큰 반론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태가 된 것은 사실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핵 관의 책임이죠.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판정승을 이겼다, 완승을 했다는데 법원 판결에서는 승리를 했을지 몰라도 향후 정치적 행보나 정치적 어떤 판단에 있어서는 과연 판정승, 완승이 됐을까? 저는 조금 고개가 까뚱겨집니다. 이제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는 상당한 거부감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승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윤핵관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하고 좀 그 국민의힘이 차이가 있는 것은 민주당은 친명, 그러니까 친 이재명계, 또 반명, 반 이재명계, 또 친문재인계 그렇게 여러 나름대로 파가 있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모두가 친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을 새롭게 등장을 시키든 간에 큰 파벌 싸움이나 정치적으로 당내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은 윤핵관이 계속 일선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올라오느냐는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죠. 정말 대통령이란 결단은 그 애롭고 정말 무섭기도 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결단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좀 바뀌어졌으면 합니다. 신경민 의원님 1분 정도 한 50초 남았습니다. 여론전을 펴던 이준석 전 대표 이제 갑자기 인터뷰 취소하고 자맹 모드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사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방송에 나오면서 약간의 이준석 피로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모르겠지만 당원들로 봤을 때는 레드라인을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개고기부터 시작해서 신군문까지 나왔는데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치지만은 팩트 폭로가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당 조치하고 윤리위 조치하고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게 나왔고 JTBC 보도로 그것이 일정 부분 진짜일 것 같다는 방증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거기서 멈추고 이제는 입 다물기로 결심을 했고 그것은 이준석 입장에서는 대표 입장에서는 맞아 보입니다. 아하. 그 잠행 모드를 또 언제 침묵을 깰지 또 지켜볼게요. 주말 아침에 mel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